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이든 중국 관세 일부 폐지 검토, 노동계 고율 관세 유지하라 압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이죠. 고액 관세, 중국의 고액 관세에 대해서 지금 치열하게 싸운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 대해서 노동계와 미 정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선거를 위해서 지금 중간선거가 올해 11월 달에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좀 꼼수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고율 관세 일부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바이든 정부 입장, 그리고 미국 경제를 살리려면 대중국 보복 관세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노동계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 급등에 대해서 조금 손을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그리고 여기에 셰일가스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더 많이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카타르와 여러 산유국들의 영향이 있는데 일단은 러시아를 틀어잡았어요. 틀어잡았는데 이 틀어잡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용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얻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이야기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깊이 좀 들어가 볼게요. 바이든 중국 관세 일부 폐지 검토, 노동계 고율 관세 유지하라 압박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바이든 정부가 중국 관세에 대해서 일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죠. 제가 바이든 정부 출범 당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관세를 폐지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쯤 될 것인지 궁금해 했었는데 드디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핵심 관료들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회의에서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 관세 리스트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를 했죠. 이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자전거 등과 같은 중국산 소비재를 무역법 301조상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이달 중,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달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에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을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도 초에 이 대상을 2200개에서 549개로 그 대상을 줄였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에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의 품목을 다시 352개에 대해서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죠. 그래서 549개 중에 359개가 지금 현재 관세 부과 예외 종목으로 지금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한 100 몇 개밖에 안 남았죠. 18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남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곳에 이제 정기적으로 352개보다 더 낮게 지금 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세가 좀 깎인 상황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미국으로.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에요. 많이 허용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1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하는 등 인플레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가고 두 번째는 곡물 가격. 이 곡물 가격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렵고 여기에 그 중국 봉쇄까지 겹쳤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됐고 지금 중국 봉쇄는 어느 정도 풀린 상황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유가는 아직까지 지금 러시아를 대체할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지금 LPG에 대해서 감축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과 같은 경우는 LPG를 많이 사용을 하죠. 러시아산 LPG를 많이 사용하고 또 영상을 또 한번 올려드릴 텐데 에너지에 대해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12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외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 관세 철폐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행정부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제니 델렌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차원에서 부과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는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에 오히려 큰 피해를 끼쳤다. 자, 지금 저렴하게 들어왔던 물품들이 이제 고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대고 살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리쇼어링이 발생했죠. 아니면 지금 프렌드 쇼어링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관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상무부도 앨런 장관과 같은 입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는 지금 미국 경제의 최대 현안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대중국 관세 인하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관세를 내린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유가가 문제인데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돌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노동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미국 노동계가 이 중국의 고율 관세,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표 대중국 보복 관세 조치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으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미국 정부가 3천억 달러 약 38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를 다시 깎아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전부터 이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3천억 달러의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여서 사실상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조치였습니다. 11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노조단체 지도자들은 지금 지난 6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가 시작한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죠. 이는 대중국 보복 관세 조치 철회에 부정적인 타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형보로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고율 관세를 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줄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수출이 준 것은 조금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수출이 늘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익을 깎아가면서 수출을 줄인 건 있었죠. 이 서한에 참여한 토마스 코네이 전미 강철 노조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미국 경제를 앞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것은 이겁니다. 추락하는 바이든의 지지율. 이렇게 됨으로써 중간선거에 완전히 깨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하원 의원의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재선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상황까지 이전 영상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ABC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최근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72%는 반대한다는 뜻이겠죠.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 백악관은 어느 문제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찾는데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 3일 펴낸 인플레이션 대응과 대중국 관세 정책이란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0.26% 정도만 완화하는데 결과를 낸데 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관세 정책을 폐기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문제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러함에도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14일 사상 최대의 전략 비축유 방출의 일환으로 최대 4,5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 매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전략 비축유 판매 분량은 쉐브론, 엑슨모빌, 쉘, 발레론, 마라톤 페트롤리움 등 주요 에너지 기업 9개사가 구매를 하고 납품은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 총 1억 8천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선언한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이에 앞서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달에 5천만 배럴, 그리고 올해 3월에 3천만 배럴에 이르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은 뭐가 준다? 유가. 유가가 너무 올랐어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른 유가 때문에 다른 생산 물가까지 올라요. 생산 물가까지 오르죠. 생산 물가도 오르고 또한 운전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운전자 비용. 그래서 다른 데 돈을 쓸 겨를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중국에 대한 대중 관세 인하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제품 가격이 지금 껑충껑충 계속 뛰고 있는 입장. 왜냐하면 유가, 그리고 석탄 가격, LNG 가격. 물론 LNG가 지금 누구에게 들어와서 러시아에게 들어와서 많은 부분 이득을 얻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전기 가격이 오르거든요. 전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 가격, 저번에 작년 말에 전력 쇼가 한번 났죠. 이러한 것들이 다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연준은 15일날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발표를 했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 이를 예상한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유가가 끌어내리지 않아요. 아직도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끌어내리려면 80달러 미만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도 유가의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유가가 악재가 된다 할지라도 100달러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 지금 금리 인상에 경기 둔화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압박은 아직도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오펙 플러스가 오펙 플러스가 원유를 실제로 많이 채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이러한 상황이죠.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합니다. 이 사우디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올 건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에 대해서 지금 채굴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